자, 축구를 사랑하시는 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앙크TV입니다. 앙크TV가 인트로만 바꾼 것이 아니라 앙크TV가 좀 여러가지 내용들을 바꿀 예정입니다. 첼시 이야기를 다루기도 하겠지만 EPL 이야기, 더 나아가서 유럽 축구 이야기, 국대 이야기 다양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첼시 얘기가 좀 많기는 할 겁니다. 많기는 하겠지만 첼시 얘기 외적으로도 많이 다뤄볼 테니까요. 타팀 팬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보시겠습니다. EPL이 전반기를 돌면서 좀 상승세를 탔던 팀들, 하향세를 탔던 팀들, 여러 팀들이 있지만 요 근래 들어서 상승세를 타는 팀들, 그리고 요 근래를 들어서 하향세를 타는 팀 두 팀을 뽑아봤습니다. 보겠습니다. 최근 아스날은 굉장히 좋습니다. 첼시를 잡은 기점으로 그 기점으로 근데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첼시를 잡은 기점으로 상당히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3경기 연속으로 계속 승리를 거두고 있고 직전 웨스트브롬 경기만 봐도 4대0 어마어마하죠? 기량도 기량이지만 좀 EPL에서 좀 부침을 겪었던 그런 아르테타의 전술이 좀 먹히는 그런 느낌입니다. 확실히 라카제트가 살아났다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라카제트가 리버풀전이죠. 리버풀전부터 8경기 동안 골이 없었는데 첼시전을 기점으로 왜 자꾸 첼시야. 아무튼 첼시전을 기점으로 좀 득점을 계속 해내고 있습니다. 3경기 4득점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로우라는 발견, 스미스 로우라는 그런 발견도 있었고 사카도 잘하고 있고 굉장히 전체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모난 구석 없이 잘 돌아가고 있는 그런 곳이 됐고 어느덧 11위까지 치고 올라왔어요. 첼시랑 한 경기 차기는 하지만 첼시가 한 경기 덜 치르긴 했지만 한 3점 차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여차하면 뒤집힐 수 있겠다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아스날은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첼시한테 한 골 먹힌 것 빼고는 1실점밖에 없어요. 3경기 동안. 근데 8골이나 넣고 있다는 거죠. 득점은 많이 하고 실점은 적게 하고 너무 좋은 거죠. 한동안 첼시가 득점은 많이 하고 실점은 적게 했었는데 요 근래는 실점은 많이 하고 득점은 적게 하는 좀 그런 상황으로 빠졌는데 어쨌건 아스날은 상승세를 타고 있다. 최근 들어 분위기를 가장 많이 끌어올리는 팀을 굳이 어디냐고 뽑으라 그러면 아스날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스날입니다. 근데 그런 아스날을 넘을 만한 팀이 있을까? 분위기로? 그렇다면 맨유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맨유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맨유가 최근에 포그바도 굉장히 잘했죠. 직전 빌라전만 봐도 포그바가 저는 빌라전을 보기는 했습니다. 시청을 했는데 포그바가 그러니까 골 빼곤 다 했다. 골 빼곤 다 했다고 봐요. 득점 찬스가 있기는 했는데 놓쳤잖아요. 그거 빼고는 풀어주는 거, 태클 걸어주는 거, 키패스 넣어주는 거 너무 잘했던 것 같아요. 기록 보시겠습니다. 그야말로 공수에서 다 이제 활약을 했던 태클 좋고 인터셉트 좋고 키패스도 많이 양산했고 이 정도인데 요걸 또 뛰어넘는 게 브루노 페르난데스입니다. 5개의 키패스 성공인데 아스톤 빌라를 그냥 가둬놓고 팬 거죠. 이 정도면 키패스 성공이 5개면 이거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상승세를 겪는 거는 당연히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공이 컸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겠죠. 왜냐면 기록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리그에서만 기록만 봐도 이 정도라면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전 유럽을 놓고 봐도 맨유가 굳이 아니더라도 전 유럽을 놓고 봐도 굉장히 공신 그리고 굉장히 잘하는 선수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맨유의 상승세는 물론 솔샤르가 위기에 강하다는 거 경질설만 딱 떴다면 강해지는 그런 유형이라고 하는데 그걸 떠나서도 완비사카, 맥토미니 여차하면 마티치가 교체되면서 조금 잘 잡아줬잖아요. 그것도 있고 마샬도 있고 레시포드도 있고 좋은 선수들이 많아요. 제가 맨유가 부침을 겪을 때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언젠간 치고 올라온다. 박싱데이 되면. 왜? 스쿼드가 좋으니까. 스쿼드가 좋은 팀은 쭉 이렇게 치고 올라가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역시 박싱데이를 기점으로 조금 치고 올라오는 느낌입니다. 전체적으로 스쿼드가 나쁘지 않습니다. 데야가 이날 경기에 굉장히 잘한 것도 있고 그리고 한 가지 외적인 얘기를 하자 그러면 챔피언스 리그를 안타깝게 탈락했잖아요. 유로파로 가게 됐는데 유로파가 아무래도 로테이션을 많이 돌립니다. 왜냐면 챔스보다는 무게 비중이 조금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유로파가 그렇게 안 좋은 대회다 이게 아니라 챔스보다는 조금 비중을 덜 가져가는데 그렇게 되면 리그에서 조금 더 가속력이 붙을 수 있다. 리버풀은 그래도 챔스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해야 되는데 맨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리그에만 올인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조금 순위를 더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지금도 리버풀한테 골득실만 밀려있는 2위기는 하지만 여차하면 설마 우승 경쟁까지? 이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상승세를 타고 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골치 아픈 팀들이 얘기가 나오죠. 리즈입니다. 리즈 같은 경우에는 뒤 안 보고 하는 축구. 비엘사가 광인이라고 하잖아요. 그 광인이 좀 정말 광인 축구를 하는 것처럼 뒤 안 보고 닭공 축구를 하는데 이게 좀 요새는 안 먹히는 느낌입니다.
초반에는 물론 리버풀한테 지기도 했어요. 4대3으로 지기도 했고 맨시티한테 비겼죠. 1대1로 비길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매력적인 축구를 한다. 공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실점도 많기는 하지만 어쨌건 경기를 잡아내기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리즈가 잘만 자리 잡으면 되겠다 했는데 박싱데이를 기점으로 스쿼드는 두껍지 않지, 안 그래도 후반 되면 좀 퍼지는 축구를 하는데 스쿼드가 두껍지 않다 보니까 조금씩 내려오는 형편입니다. 좀 강팀들하고 경기를 한 걸 보시죠. 전체적으로 보면 에버튼 정도만 제외하거나 하면 리그에서 거의 다 패배를 해버렸습니다. 다 진 거죠, 다. 이렇다 보니까 약팀을 상대로 가끔 져버리면은 상당히 순위가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초반에 뭐 상위권, 그러니까 2, 3위를 막 왔다 갔다 했던 리즈가 이제는 조금 하위권까지 내려와 있는 느낌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벤포드가 굉장히 많은 골을 넣고 있고 그 뒤에서 필립스라든지 뭐 클리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강하게 잡아주고 좀 앞으로 나갈 수 있게 계속 무한 공급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선수들이 이제 박싱데이 기점으로 지치고 스쿼드 자원에서는 이들보다 양질의 퀄리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선수가 없다 보니까 좀 전체적으로 내려와 있는 느낌입니다. 첼시하고 똑같아요.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한 몇몇 선수들의 이 기량이 조금씩 떨어지고 지치고 교체하고 이러다 보니까 리즈도 초반에 이렇게 확 치고 나가던 그런 분위기보다는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분위기가 많이 내려와 있는 팀으로는 리즈를 뽑아봤습니다. 올 게 왔군요. 첼시입니다. 아무래도 첼시를 응원하는 첼시 팬으로서는 첼시를 여기다 넣고 싶지는 않았지만 어쩌겠습니까? 최근에 리그에서 제일 분위기 안 좋은 팀을 뽑아라. 물론 셰필드도 있고 뭐 웨스트브롬도 있고 강등권 팀만 하겠냐마는 분위기를 꺾인 걸로만 놓고 보자면 첼시 만만치 않습니다. 상당히 분위기가 꺾여 있어요. 지으가 브라이튼전, 프리시즌 브라이튼전에 부상을 입고 사임전에 돌아왔거든요. 사우스햄튼전. 그리고 리즈전까지 보면 진 적이 없습니다. 리그에서도 챔스에서도 어디서든 져본 적이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기점으로 에버튼전, 울버햄튼전 졌고 웨스트햄전 이기고 아스널한테 패배했습니다. 아스톤빌라한테 비겼고, 그러니까 상당히 안 좋은 거예요. 지으가 있고 없고가 이렇게 차이가 났었습니다. 리즈 앞서 설명했던 대로 한두 선수의 기량이 내려가거나 없으면 확 떨어지는 것처럼 첼시 역시 지으 하나 없다고 경기력이 이렇게 편차가 있습니다. 물론 지으가 이제 훈련 복귀를 했고 맨시티전에는 돌아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아스톤빌라전에 돌아올 수도 있다고 했는데 명단 제외가 됐지만 맨시티전은 그 이후로 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하지만 지으가 있고 없고에 이렇게 분위기 차이가 있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첼시 팬들의 경질설 얘기도 있었고 뭐 램파드 감독의 무능론이 나오기도 했지만 어쨌건 지으가 있고 없고가 큰 차이가 있고 그 덕에 분위기가 많이 떨어진 첼시입니다. 어느덧 순위도 많이 내려와 있어요. 뭐 토트넘하고 1, 2위를 다투니 실점은 토트넘이 적게 실점했고 득점은 첼시가 더 많이 했고 뭐 이런 식으로 1, 2위를 다투니 했는데 어느덧 두 팀 다 이렇게 좀 내려와 있습니다. 토트넘은 반등해서 3위까지 올라갔잖아요. 손흥민 선수의 100호골이 나오기도 했고. 근데 첼시는 반등을 하려면 일단 맨시티를 잡아야 합니다. 만만치 않죠, 맨시티. 맨시티를 잡고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고 남은 일정들이 좀 지옥입니다. 박싱데이를 보낸 거 맞죠? 박싱데이를 보낸 거 분명히 보냈을 텐데 아무튼 이런 일정을 소화해낸다라는 것도 첼시가 한동안 분위기가 안 좋을 수도 있겠다. 요런 예측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첼시는 아마 EPL 전 팀을 통틀어서 분위기가 정말 좋았다가 뚝 떨어진 팀 중에 단연 1등으로 뽑힐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첼시를 뽑아봤습니다. 어쨌건 EPL이 전반기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15, 16라운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첼시가 한 바퀴를 돌기 시작했는데 개인적으로 첼시가 분위기가 꺾였다라는 거 그리고 아스날이라든가 맨유가 분위기를 올렸다라는 거가 지금 전반기의 가장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분위기를 조금 살리는 팀으로 뽑아보자면 또 에버튼이 있기도 했고 토트넘은 조금 아직 애매하지 않나. 토트넘도 최근 들어서 첼시와 더불어 부침을 좀 겪었기 때문에 한 경기 승리로 이렇게 분위기를 반등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오히려 다운에 가까웠고 예를 들면 아스톤빌라도 최근 들어서 좀 계속 이기다가 첼시한테는 비기고 맨유한테는 지고 이런 식이라서 아스톤빌라도 분위기가 약간 꺾이는 그런 느낌입니다. 어쨌건 정말 혼돈이죠. 이게 EPL 순위표인데 이게 뭐 도대체 뭐 한 경기 지면 일로 올라갔다가 뭐 한 경기 지면 이렇게 됐다 뭐 이런 상황이라서 아직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정말 대혼전에 대환장 파티를 하고 있는데 첼시도 빨리빨리 분위기를 찾아서 어쨌건 지혜가 돌아왔으니까요. 이런 말 하기도 좀 그런데 지혜가 어쨌건 돌아왔으니까 분위기 빨리 차려서 첼시도 빨리 반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이거 뭐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야 이거?